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M 선교회 관련 확진자는 오늘도 늘었습니다. 대규모 증가세는 아니지만 이 단체와 관련돼 있다고 의심받는 한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400명대를 이어갔지만 500명 안팎을 오가는 이 추세가 수그러들지 아니면 또다시 폭증할지 정부가 모레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 발표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 서구의 안디옥 교회. 하루 30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누적 확진자는 5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진짜 교회 때문에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왜 말들을 안 들어요? 특히 이 교회의 부목사 아들이 IM 선교회 산하 광주 TCS 국제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안디옥 교회 감염이 IM 선교회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IM 선교회발 확진자들은 광주와 대전, 울산 등 전국 5개 지역으로 퍼져 누적 확진자 수는 35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 수가 속출하면서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차 대유행 초반 100명 안팎을 유지하던 확진자는 역시 2주 만에 500명을 돌파했고 이후 1000명을 넘어서는 데는 17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칫 방심하면 감소세에 접어든 3차 유행이 다시 폭증세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교회발 상황만 문제인 게 아니라 한두 군데만 더 발생을 하게 되면 확진자 범위가 500명에서 600명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금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해야 할지 유지해야 할지를 놓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현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좀 진단을 내리고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선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밤 9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을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일요일 거리두기 단계를 확정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1, 2차에 이어 3차 유행에도 특정 개신교 단체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이들을 대신해 다른 개신교 단체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방역 조치를 두고 일부 교회가 종교 탄압이라고 저항하지만 방역은 결코 종교 탄압이 아니라면서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어기고 1000명이 넘게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부산시가 고발하자 대면 예배 금지 조치는 종교 탄압이라며 집회를 열었고 소속 단체는 방역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범했다며 헌법 소원까지 냈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핵심이고 생명이고 심장인 것입니다. 헌법상 보장되는 본질적인 기본권인 것입니다.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국제학교에선 학생들이 모여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방역 조치를 무시했습니다. 춤추고 있는 영상이더라고요. 네네. 그건 작년 거예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방역 당국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일부 개신교회와 단체가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것을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한 죄라고 규정하며 대신 사죄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방역 당국의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저항들이 자행되면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명예와 신뢰는 회복 불능 상태로 추락하였습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 즉 모이는 교회는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라며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집단 감염의 진원이 된 인터콥과 IM 선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청소년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쉽게 다가오는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희망들에 다가가기 쉬운데 오히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성찰해 보며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개신교가 모이는 교회에 집착할 게 아니라 코로나로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오늘은 IM 선교회 대표인 마이클 조 선교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합니다. MBC 취재 결과 조 씨가 자신을 홍보하면서 내세운 학력과 통역관 경력은 물론
목사 자격 관련 여러 증서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는 IM 선교회를 시작했다는 지난 2010년 한 종교 방송에 출연합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 영어로 꿈을 꿀 정도였고 1년 반 만에 대학에서도 1등을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학교에서 1년 반 만에 9,500명 중에서 제가 시험을 봐서 1등을 했어요. 제가 1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사에 발탁이 된 거죠. 정확히 한 9개월 만에 제가 저희 학원에서 넘버 1 강사가 되고. 조 씨는 또 자신이 배재대학교 관광영어학과를 졸업했고 충남에서 상임 통역관도 역임했다며 영어 관련 경력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MBC 확인 결과 이런 학과나 직책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광영어과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상임 통역과는 없었고 그런 직책도 없었고. 그나마 이름이 비슷한 학과로 관광경영학과가 설치돼 있는데 영어를 전공한 것처럼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 그 전문 과목은 관광경영학과고 태안이나 이런 족구축제하고 뭐 외국인 올 때 그런데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데 가서 같이 협력하고 영어 통역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조 씨의 목사 자격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대개 교단에선 신학을 공부한 뒤 준목고시를 통과하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조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개혁개신교단에서 준목 인허증을 받은 건 지난 2015년 12월입니다. 이듬해 7월 조 선교사는 목사 안수 증서까지 받습니다. 두 증서 모두 발급한 주체는 남모 목사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단 측에선 조 씨가 교단의 준목고시에 합격한 기록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단 입장 볼 때는 이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정식으로 총회에 있는 준목고를 치르지 않았고. 교단 측은 조 씨와 친분이 있던 남모 목사가 임의로 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MBC 측에 밝혔습니다. 조 씨 측은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한 MBC 질의에 대해 남 목사가 권유해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제명당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이죠. 한양대학교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진과 환자 23명이 확진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일단 한계층 병동을 폐쇄하고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한양대학교 병원 앞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 병원 본관 15층 신경외과 병동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의사 1명, 간호사 1명 등 의료진과 입원 중이던 환자 10명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경외과 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의 가족이 감염된 뒤 이후 같은 층 다른 환자들로 바이러스가 퍼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지난 23일과 24일 입원 중인 가족을 간병하러 병원에 방문했고 이후 26일 약한 몸살 기운이 있어 검사를 받은 뒤 그 다음 날 양성 판정을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은데요. 현재는 역학조사 중이라는 것밖에. 방역당국은 본관 15층을 폐쇄 조치하고 해당 층을 대상으로 동일 집단 격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도 의료진과 직원 2천여 명, 그리고 환자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내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